보내드릴게요. 큰일입니다. 예? 제가 녹음해 보내드릴게요. 아, 그래? 그랬죠. 예. 그 동영상 아니어도 뭐 보죠. 그 아까 얘기한 뭐 독서형인가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여기 나온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상당수 갖고 있는 기준이 미디어 형태여서 미디어형 인간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독서형 인간이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독서도 간접 체험이라서 좋기는 체험 형태의 인간이겠죠. 뭐 직접 경험. 저는 그걸 좋게 보는데 지금 독서 강조하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독서로 뭘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해서 저는 그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놀이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까지 다 책하고 놀자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책으로 뭔가를 다 하고자 하는 거 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노는 건 그냥 놀아야지 왜 책하고 놀아. 그러니까 책은 책으로서의 가장 강한 용도로 주로 보는 것이고 다른 거는 다른 활동이지 뭐. 다른 활동. 요리책 보고서 만드는 건 좋겠지만 난 직접 만드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직접 실험하는 게 낫지. 요리책 보고 그 매뉴얼대로 하고 물론 변형시킬 수 있겠지만 그런 쪽 가는 것보다는 그냥 흔히 말한 대로 사람들 얘기 듣거나 아니면 자기가 실험해보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직접 걷는 거. 그러니까 직접 체험을 한 형태로 가야 되는데 독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독서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자꾸 생각을 해. 독서로 다른 많은 것들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들어가는데 독서는 상당히 좁혀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렇게 좁힐 때 상당수는 뭐냐면 그 비판적 사고 같은 거 아니면 세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거 뭐 이런 정도로 독서하는 게 낫고 많은 거는 직접 해. 직접 뭐든지 다 직접 하고 약간의 뭐 부족한 거 이를테면 운동을 한다고 해서 뭐가 좀 어디가 아파 그럴 때 급하게는 뭐 당연히 뭐 그 이를테면 무릎 달리기 하는데 무릎이 좀 안 좋아 그럴 때 얼른 책 쳐다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바람직하기는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게 더 좋지 책으로 체계적으로 나온 게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 운동을 혼자 하니까 물어볼 자리 없어 그러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뭐든지 내가 무슨 활동을 할 때 그것을 문제점이 부딪혔을 때 그걸 책으로 풀어가는 거는 나는 책을 너무 과다하게 활용하는 형태다. 그래서 자꾸 자기 주변 사람 안 보는 건데 자기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맞아요. 자기 주변 사람 물어보고 책은 추상적이나 보편적인 성격이 있는 것만큼 그만큼 더 우리 사회에 내가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시각, 내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 밑에 이면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뽑아내는 거 아니면 좀 더 다른 형태의 사회나 다른 형태의 구조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들 이런 거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도 있구나 그러는 것이고 내가 지금 현재 시공간으로 내 같이 있는 경우에서 생긴 문제는 이 시공간에 같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맞죠. 그래서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관련된 건 바로 물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포함한 좀 더 큰 범위에서 내가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시공간에 관련된 얘기라든가 그것과 포함해서 뭔가 좀 더 포괄적인 얘기를 알고 싶을 때는 책을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는 그야말로. 근데 내가 지금 접하는 시공간의 얘기까지 책을 보면서 접근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독서형 인간의 부정적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독서형 인간은 꼭 바람직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특히 요즘 책 강조하는 사람들 얘기는 되게 불편해요. 책을 거의 지식처럼 설명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고 근데 그래도 미디어형 인간보다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낫겠죠 뭐. 미디어형 여기 목표 중독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 그 재미를 찾는 거 재미있어야지. 요즘 젊은 애들이 직장 다니다가도 빨리 그만두는 것도 재미없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치? 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지 실제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같으면 뭐 재미없는 건 당연하고 이제 견디고 그걸로 돈을 벌어서 뭔가를 할 생각을 했지 그거 자체가 재미는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애들은 재미를 생각하니까 더 빨리 그만두긴 할 것 같고 똑같이 공부도 그랬고 다 그랬죠. 공부부터 그랬고 학원들 돌아다니면서 다 재미없으면 다 재미없어 그러고 그만뒀고 그렇게 쭉 지냈지. 노는 것도 늘상 그랬고
우리가 캠프 갈 때도 자꾸 장소 바꾸는 것도 제가 뭐라 그러다가 결국 포기한 것처럼 나는 같은 장소를 계속 가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사람이 바뀌니까, 설사 사람이 안 바뀌더라도 사람이 모이면 재밌게 논다라는 걸 자꾸 얘가 겪었으면 좋겠는데, 공간이 같아도 공간을 바꾸면 이번에는 뭐 계곡이 물이 없어서 재미없고, 이번에는 어디 뭐 있어서 재밌었고, 뭐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 이제 계속 적절한 환경을 찾는 쪽으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곡에 물이 있건 없건 뭐 똑같은 장소건 지루하건 사람이 모이면, 친구들이 모이면 뭔가 재밌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겪어내는 것이 가장 난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냥 가족 캠프 중요한 주점이 그거예요, 거의. 근데 그거가 잘 안 되고, 특히 이제 어른들도 가는데 어른들은 특히 더 지루하지 뭐. 어른들은 뭐 그냥 얘기만 떠들고 얘기만 하다가 이제 주변 경치도 봐야 되는데 뭐 똑같으면 지루하니까 그래 새로운 데 가자 그러는 건데, 그것도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재미를 뭘로 느끼냐? 저는 중독을 이렇게 보거든요. 외부에서 재미가 들어오는 거. 내가 가만히 있어도 외부의 어떤 도구나 이것 때문에 재밌는 것들. 여기서 닐 포스터 말한 거라면, 내가 아무런 준비가 없어도 실력이건 돈이건 뭔가 준비 없고 기초 단계 없고 과정이 없어도 처음부터 재밌는 거. 대표적인 게 술이죠 뭐. 돈 있으면 양주 먹고 없으면 막걸리 먹고, 첫 잔이 제일 맛있지. 첫 잔이 진짜 아무런 준비 없어. 약간의 뭐 공부만이 준비가 있죠. 책도 그렇죠. 책이 어느 정도 읽기 능력이 있어야지 책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재밌는 거일수록 읽기 능력을 많이 요구를 해. 그쵸? 책이 두꺼워지고 복잡해지니까 그걸 읽어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텔레비전은 10세 언어라고 한 것처럼 10세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무런 실력이나 배움이나 능력이나 집중력이나 그런 게 없어도 재밌게끔 만드는 거. 그게 중독이죠. 그러니까 매체가 재미를 불러일으키는 중독이다. 독자가, 사람이 애써서 재미를 느끼게끔 하는 거는 중독이 아니다. 그건 그야말로 몰입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애쓰게끔 만드는 거죠. 내가 애써서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고, 그거를 어떤 형태로건 애들한테 어린 시절에 한두 번 겪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내가 애썼더니 재밌더라라는 거를 어떻게든지 겪어서, 성취감이가 뭐 외부 보상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내적으로만 뭔가 해야 되는 거를 한두 번 난 겪으면 걔는 사회에 나가서 웬만큼 살아날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게 강하고,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외부에서 잘 풀릴 때만 애가 잘 나가지, 좌절이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힘들어할 때 그거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누가 또 끌어줘야지만 올라오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내부 자기 내적인 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내적인 힘으로 뭔가 어려움을 돌파하거나 재미를 느껴본 적이 없으면 나중에 사회 나와서 힘들었을 때 어떡하나. 그거를 결국 누군가가 또 뭐 상담이 됐건 뭐 애인이 됐건 아니면 무슨 이런 물건 인터넷이나 뭐가 됐건 그런 걸로 끄집어내지 않은 이상 못 나올 거 아니에요. 글쎄? 저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독은 그렇게 매체가 요구하는 거다. 간단하게. 근데 독서는, 그러니까 독서 중에서도 그림이 너무 많거나, 웃기는 그림이 많거나, 너무 웃긴 얘기를 많이 쓰거나, 이런 것들은 중독성이죠. 그거 자체가 재밌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요즘 애들 많이 본 건방이 시리즈나 이런 것들은 그 자체 속성이 좀 너무 강해요. 그래서, 교재로 한두 번 쓰다가 어쩌다 그러긴 하는데, 조금 신경 쓰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읽기 능력이 있어야지만 재미를 느끼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거하고 중독하고 좀 구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생각보다 이거 미디어형 인간으로 많이 갔다. 이런 중독을 바람직한 걸로 보는 경향이,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뭔가 행동을 한다거나, 그렇죠? 조금씩 난이도처럼 좋아져야지만, 항상 좋아져야지만 뭔가 그러니까 항상 성장해야지만 가능하다고 보는 거. 국가 단위도 그런 거죠. 국가 자체가 경제가 항상 성장해야지만 하고 인구가 항상 늘어야지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인구가 주는 거는 끔찍하게 생각해요. 근데 인구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경제 성장도 언젠간 멈추거나 줄여야지 뭐. 줄어드는 걸 감안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사고방식이 없어요. 그건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한 인간은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옛날에 돈 많이 벌었다가 돈 버는 게 줄어들면 그걸 감수해야 되잖아요. 신체가 힘이 약해지면 약해지면 감수하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국가나 이런 거는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것, 하나의 사이클로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적어도 인구는 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인구가 주는 거를 감수하고 해야 되는데 뭐 노인네 많다는 걸로 젊은이가 적다는 이유로만 계속 핑계를 대는데 그건 아니지 뭐. 그래서 난 우리나라 젊은 자들이 애를 안 낳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제기에 사회 전체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된 거, 출산이 낮은 거는 큰 문제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중독됐다고 하는 거다 미디어형 인간인데 그거 자체가 본능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이런 미디어 형태의 산업이나 그런 쪽 사람들이 가장 유리한 환경을 자기네들이 선점해서 만들어낸 거죠. 끊임없이 홍보나 광고나 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러니까 난 학교 교육 같은 거에도 그러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교육이 결코 독립 변수가 아니거든요. 기업이나 경제의 종속 변수예요. 그러니까 경제 쪽에서 이런 미디어 인간을 원화한다고 할 때 학교가 결코 경쟁 체제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큰 틀로 봐서. 경쟁이 상당히 강한 이런 중독성에 빠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서 부분적이라면 미국 같으면 아주 최상층 내지는 뭐 어떤 뛰어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생이 하는 학교 이럴 수 있는데 큰 틀에서 공교육이라든가 일반적인 학교는 다 이런 미디어 인간을 키우도록 요청을 받고 실제로 그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서 그걸 키우는 거죠. 그래야지만 사회에 나와서 그런 형태로 하는 거라서 교육 자체가 교육개혁이나 이런 등등이 지금 경제계의 요구랑 대립할 정도로 강하게 붙지 않은 이상은 다 교육개혁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거의 가능하지 않아요. 그 큰 틀에서. 근데 지금 여전히 경제계가 요구하는 사람을 공급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교육계에 일반적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계랑 약간 대립은 아니어도 그거랑 별개로 놀았죠. 별개로 놀다가 어느 순간부터 대학 총장들이 CEO 들어오면서 그 논리가 먹혔지. 결국 사회에서 필요한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 교육계가. 그러고 그래야지만 너희가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먹힌 거거든. 그 전까지는 안 그랬지. 그 전까지는 뭐야. 우리나라 교육 목표가 애매하긴 하지만 홍익인간 상당히 애매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사회에 뭔가 도움되는 사람, 우리 말하는 자립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키우는 것이 당연하다. 경제계랑 별개로 생각했는데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중독성이 미디어형 인간이 본능도 아니고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가 생각보다 여러 영역에서 이런 거에 물들어져 있다. 중독돼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할 때 주변에서 바로 표시를 할 것이다. 좀 이상해. 라거나 할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주변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 말고요. 내가 저번에 얘기는 거지. 내가 그때 어느 연구원한테 얘기했더니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게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하는 내 주변 사람한테도 요걸 안 먹기가 쉽지 않은데, 그쵸? 아주 내가 믿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이걸 안 먹기가 정말 어려운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 많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사람한테 이걸 안 먹으려고 이렇게 애쓰던데, 그게 피곤한 거지. 그러지 말라 이거지. 그 사람한테 욕 먹어도 상관없지. 그렇게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 주변 사람한테 욕 먹는 걸 신경 쓰지 말라 이거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최대한 욕을 안 먹으려 애를 써야겠지. 난 그것도 고집을 부리긴 하는데, 아주 우스운 사례가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집사람이 호박을 사오라 그랬는데 호박을 샀는데
내려가는 길에 이제 슈퍼들 내가 사는데 내가 사니까 그 계산원 아주머니가 이거 눌러보고 여기 좀 물렀어요. 바꿔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마워요. 그러고서 이제 바꿔서 집에 가져와서 얘기했더니 이제 집사람이 다음부터 호박 살 때 눌러보세요 그래. 난 못해 그랬어. 아니 뭘 하라 그러면 뭐 처음부터 알았어요를 하지 않고 못한다 그러냐. 그걸로 한참 얘기했는데 난 그거 잘 못하거든요. 난 복잡해져 그러고. 왜 복잡해지냐면 이제 어디까지 눌러봐. 호박만 눌러봐. 뭘 눌러봐. 그거 누르면 그거 상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함부로 눌릴 수 별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람이 아니 호박만 눌러봐. 그런데 난 그렇게 잘 못한다 그랬더니 저럴 수 있냐. 알았어.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또 욕을 먹었지. 근데 그런 거를 또 바꾸거나 뭘 하려면 하여튼 복잡해요. 에너지가 이렇게 막 분산된 느낌에. 그래서 어떤 이렇게 체계 속에 이렇게 통합돼야지만 이렇게 좀 자연스러워지고요. 체계 속에 포함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걸 의식을 하려고 물건 살 때마다 그걸 떠올려야 돼요. 호박을 눌러봐야지. 아주 충격이 아주 날카롭거든요.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냥 주어진 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성향 차이도 있고 아니면 내 스타일을 내가 고집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난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도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삽니다. 참 한심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남자들 사실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요즘 거의 내가 거의 사요. 먹을거리 많이 사요. 사는데 그거 말고도 전 그런 면이 있어요. 전 그러니까 아까 달리기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중요한 거 한두 가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한 것처럼 가능한 대로 중요한 거 한 가지에만 목표를 세워라. 나머지는 다 좀 느슨하게 만들어라 그런 거거든요. 많은 것들까지 다 이렇게 내가 내 삶에서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걸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목표를 안 세우는 거지 뭐. 가장 중요한 거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지 않은 거는 좀 향상됐다가도 또 퇴보했다가도 했다가 또 안 했다가도 그래도 나를 그렇게 내가 뭐 작심삼일이네 그러고 나를 이렇게 낮춰보지 않고 안 해도 돼. 어느 하나 강한 거 하나만 계속 붙들고 이걸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쓰는 거 그렇게 만들어가지 삶에서 이러저런 여러 가지 것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것도 좀 잘하고 싶고 이것도 잘하고 싶고 이거는 그거가 미디어 인간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너무 주변 의식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너무 경쟁 내지는 뭔가 자기 중심 없고 경쟁 내지는 내 정체성 이런 것들이 주변의 영향을 너무 받는 거지. 주변 영향 받아서 내가 어느 정도 잘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좀 저평가받는 느낌을 들어서 그러나 하여튼 상당히 많은 영역들을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애들로 말하면 뭐 국영수 다 잘하는 거 뭐 이런 거죠. 전과목이나 아니면 모든 과목을 다 잘했으면 하는 거 아니면 비슷하게 잘했으면 하는 거 평균치 같은 거 이런 거나 아니면 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책도 잘 읽고 이렇게 웬만큼 어느 정도 전부는 안 돼. 몇 가지는 잘했으면 하는 거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난 부담스럽다 이거지. 얘한테 상당히 오랫동안은 어느 하나의 초점을 놓고 잘하고 그것이 거의 아까 용어로 말하면 내적 보상 내지 내적 욕구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일 정도까지 하나라도 된 다음에 그 다음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애들 같은 건 지금 상황에서 그 하나 하는데 아마 12년 다 지날지도 모르지 뭐. 그래도 난 그게 낫지 않을까.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질문 받을게요. 새로 얼굴 배우신 분 저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민경 씨. 민경 씨. 김민경 씨. 예.
질문하세요. 예? 애는 벌써 그거 하나? 몇 살인데 놀이방에 두고나? 막내가 3살인데 다 어린이집 갔어요. 3살. 그때 그럼 2살이었나? 더 어렸던 것 같은데. 맞아. 그때 2살이었어. 지금 24개월 됐어요. 뭐가요? 막내가? 아니, 막내가. 막내가 지금 24개월, 3살. 24개월이 3살이에요? 네, 저기 생년월일 따져서? 때문에. 24개월. 그래서 그때 어렸지, 맞아. 그래도 애 두고 오고 좋네요. 조금만 생각해보고. 예. 애가 어리면 인정해 줄게요. 질문 안 하셔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최정근 선생님 질문 안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질문요? 아니 질문이라고 해야 돼. 아니 그냥 여기 그래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 얘기해 보세요. 예. 공감하는 그 부분 그 여자 아이들, 여자 소녀, 10대 소녀들의 감정 능력 저한 각자 기억이 안 나는데 서로 대면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그 대화창에서 오고 가는 그 메시지에 너무 함부로 얘기해서 뭐 학교에서는 보통 얘기하는 게 뭐 학교 폭력, 언어 폭력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걸로 인해서 크게 애들끼리 이렇게 싸움의 어떤 근원적 로 된다는 부분이 있지 않나. 앞으로 계속 이런 형태가 되면 어떤 해결하는 문제 또한 더 힘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많은 걸 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약하게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이 없어지는데 저는 소수의 사람을 강하게 만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하게 만난다는 얘기는 밀접하게 만나는 건 그런 표정이나 이런 뉘앙스를 다 서로 독해할 정도로 그랬을 때 이제 서로 불편한 걸 어떻게 이겨내냐가 과제긴 한데 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거든. 지금 광교 쪽에서 그 언택트 시대의 우리 교육 방향이라고 특강을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고민 중인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보세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무 광범위하게 그걸 이를테면 언택트가 우리 사회의 전 키워드로는 잘못된 것 같고 지금 코로나로 관련돼서 문제는 관료교육 내지는 대규모 교육의 문제인 거죠. 대규모 교육이 깨졌을 때 우리가 교육에 학교나 사교육 포함해서 학교나 이런 것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그게 없어지니까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작게라도 내가 중심으로 내가 우리 아이 교육에 대해서 아무런 1순위 내지는 어떤 뭔가 방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학교에 완전히 의존한 상태니까 사교육도 학교를 따라가는 거라서. 그래서 아이 교육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내가 작은 시간을 투자한 형태일지라도 내가 뭔가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뭘 하겠다고 내가 지적으로 사고력으로 성장하겠다는 그런 방향 같은 것이 거의 없는가 보다. 그러니까 아이 교육도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과 상관없이 학교 교육 때문에 시간이 아주 조금밖에 없지만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하는 거, 나 같으면 이제 애한테 책을 읽히고 그걸 집중해서 읽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학교 교육이 무너지면 다 같이 애 교육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학교 교육이 무너지면 잘 됐다 그러고 책만 읽히면 딱 좋겠구만. 그러니까 언택트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우리가 이번 사태로 드러난 것처럼 너무나 학교의 의존이 커서 애 교육이나 삶에서의 자기 중심이 없다라는 게 너무나 확 드러났다. 그래서 너무나 혼란스럽다는 거죠. 학교가 교육을 안 하니까 우리 애들한테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언택트의 문제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하여튼 그런 거죠. 우리가 자기 중심 잡는 게 어른으로 말하면 일주일에 1시간일지라도 일주일에 1시간이건 뭐 그럴지라도 내가 뭔가 목표를 세워서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뭔가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뭔가 그것이 뭐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것이건 뭐 이게 명상을 하는 것이건 뭐 책이라면 뭘 책을 보는 거죠. 그렇게 뭔가 방향을 세워서 남들한테 배우거나 어디 가서 등록해서 듣거나가 아니라 내가 중심으로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뭔가 그러다가 중간에 뭐 남의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지만 내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평가를 내가 하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평가를 할 정도의 내가 목표를 세운 어떤 일이 아주 느슨하여도 뭔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가 중심이고 애들한테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평가를 부모 또는 본인 스스로 애들은 본인 못하겠죠? 부모가 평가하는 학교 평가 말리 그치? 학교가 평가하는 거 말고 부모가 평가하는 형태의 어떤 교육이나 공부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게 너무나 없어서 지금 이런 사태에서 혼란스러운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니까 수시로 들락날락 할 테니까 더 큰 문제가 아니냐. 근데 뭐 다수야 뭐 어쩌겠어. 다수야 계속 이렇게 저렇게 따라가겠죠. 소수라도 한 10%라도 그런 흐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학교 교육에 의존하니까 학교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구나. 그럼 얼른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라는 게 홈스쿨링도 조금 다른데 하여튼 왜냐면 학교를 여전히 의존하는 상태의 사람들 얘기니까 학교에 의존을 하지만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학교긴 해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뭔가 있어야 된다 이제 더 중요하다. 그게 시간 투자가 적을진 몰라도 더 중요한 게 그게 자기 아이한테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이번 코로나 때 어떻게 알고 그런 걸 시도하는 형태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모르겠네. 그런 게 얘기가 될지 어떨지. 하여튼 마지막으로 지금 영상 아까 잠깐 나오긴 했지만 영상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제가 최근에 스카이프로 뭐 수업도 많이 하고 애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막 영상을 활용하라고 하니까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약간 그래요. 좀 왜 그랬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필요하기라는 뭐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이게 저도 예전에도 여전히 그 멀리 있는 사람도 어떻게 했으면 하지만 뭐 그때는 스카이프에서 다행히 못하죠. 가까이 오는 사람만 직접 오고 연구원들이 뭐 갈 수 있을 가고 못 가면 포기하는 거고 뭐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스카이프 때문에 이제 멀리 있는 사람도 이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영상을 활용하고 뭐 영상을 그런 거라서 여전히 불평해한데 남보다 좀 늦게 활용하는 것, 남보다 늦게 따라가면서 할 수 없으니까 따라가면서 제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어떤 거기 대해서의 좀 더 덜 중독된다거나 덜 피곤하게 하는 거가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고 여전히 영상보다는 직접 하는 게 좋죠. 영상이 다수도 안 돼. 영상이 발전하면 점점 다수가 모일 거예요. 근데 저는 다수 쪽으로 안 가고 이제 소수로 어떻게 긴밀하게 하는 방법을 또 고려를 하겠죠. 영상 내에서도. 영상 기술은 이제 다수가 들어와야지 뭐 돈도 되고 그러니까 다수 한쪽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약간 모순을 느끼면서도 지금 합니다. 영상을 막 활용하는 거에서 영상을 하니까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하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는 하겠죠. 하는데 불편하긴 하고 아직도 충분히 본능적으로 약간 저도 잘 설명이 안 된 상태로 움직이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냐 적절하냐 뭐 바람직하냐는 아직도 정리는 안 된 상태예요. 근데 하여튼 지금 적극적으로 하여튼 영상 강의와 수업은 할 생각은 있어요 여전히. 근데 모순은 느끼고는 있습니다.
누가 비판하면 뭐 할 말 없어요. 예전하고 태도가 달라졌네. 영상 싫어한다면서. 여러분들. 저는 언젠가는 미디어를 다르게 보기를 하는 것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가 책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억압과 이데올로기에 전달하는 매체에서 거기서 전복 가능성을 계속 발견하고 해놓은 게 하는 게 이제 이어져 가는 거라면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매체 하나일 뿐이고 그것을 너무 크게 보지 않고 오히려 매체 하나일 뿐이라고 설정하고 그 매체에 나온 컨텐츠든 매체의 속성이든 그걸 다르게 보게 책을 우리가 훈련하듯이 결국엔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의문을 던지는 이제 훈련들을 해야 하는데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접근해서 하는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아이들도 우리도 미디어에 접하게 되는 거는 부정할 수 없고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그것을 보게끔 그 의도가 뭔지 미디어를 접할 때 광고를 볼 때 의도가 뭔지 뭐 기획자는 과연 누군지 이런 것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먼저 떠올리고 나서 이제 그걸 수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조금 키워나갈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는 게 저는 아닐까.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그 미디어의 의도들이 너무나 강해서 그거를 다 활용해도 결국은 더 큰 맥락으로는 중독되어 있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애써야 되는 건 아까 체험형 얘기한 것처럼 직접 하는 걸 자꾸 더 하게끔 시켜야 돼요. 애한테. 직접 운동을 하거나 직접 사람을 만나거나 뭔가 책보다도 더 사람이 만나는 거 직접 몸으로 움직이는 거 특히 몸으로 움직이는 거 사람이 만나는 거 그러니까 그 인터넷 그 영상 본 것처럼 그 수용소도 약간 약한데 뭐 강제 수용소처럼 그렇게만 하는데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동을 시키면 되는데 축구하고 뭐 이런 거죠. 자꾸 운동을 하고 몸으로 쓰는 걸 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걸 하고 좀 코로나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람이랑 부딪히는 것도 그런 걸 많이 하면서 본인이 자기 나름대로 사람이랑 있는 게 좋아 부딪히는 게 좋아 몸을 쓰는 게 좋아라고 느낀 상태에서 미디어를 그냥 보면 돼요. 그러면 조금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힘이 없는 상태에선 중독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아무리 건건 하나하나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 독서도 우리가 사고 능력을 높인다는 거잖아요. 능력을 높여서 그거를 보게끔 하는 거지. 본인이 보게끔 하는 거지. 그 책 하나에 대해서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걸 가르친다고 해서 애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 책 하나하나 마찬가지예요. 그 미디어 하나하나 컨텐츠 하나하나 비판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들어오는 거는 그 전 단계 본인의 능력 내지 우리는 가르치는 건 능력이지만 본인 자녀나 이쪽은 체험이에요. 체험.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느낀 강한 즐거움 내지 의미가 있는 것만큼 미디어를 재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책도 재해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내 영향권이나 내 주변에서는 직접 하는 걸 뭘 많이 하게끔 하는 거지. 직접 만들고 직접 뭐 붙이고 움직이고 뭔가 떠오는 거 그거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 더 낫지 미디어 자체에 들어가서 이기기는 왜냐면 미디어가 워낙 거하기 때문에 그래. 물론 책도 거하긴 한데 그건 문자로만 거하고 책 한 권 한 권은 개개인이 썼을 뿐더러 어떤 흐름 여전히 이 주류 흐름과 비판 흐름 뭐 등등 있어서 여러 가지 흐름이 많아요. 근데 미디어는 상당히 단일화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 논리가 그 경제 논리죠. 경제 논리로부터 단일화되어 있어서 약간의 비판적인 게 일부 있어도 그건 아주 소수예요. 기본적으로 경제 논리예요. 난 스티브 잡스 같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엄청 싫어하거든. 싫어하는 이유는 간단해.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지네 자녀들한테는 아이패드 금지시키잖아. 남들 보고는 다 가지라 그러잖아. 아주 나쁜 놈이지. 자기 자녀한테 나쁜 거를 모든 사람이 다 가지라 그러잖아. 대표적으로 나쁜 놈인데 세상 전체가 스티브 잡스를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보잖아. 아주 문제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이쪽은 경제 논리로 너무 들어가 있어. 너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거하고 그 경제 논리 꼭대기가 어마어마한 갑부들이거든요. 저번에 얘기했던가? 페이스북에서 그 트럼프 얘기하는 걸 트럼프 말을 지우지 못해가지고 직원들로부터 그 옹호자부터 엄청 욕을 먹었잖아. 그 왜 그랬겠어? 거기에 대주주 내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피터 힐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갑부거든. 그 사람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커버그가 그냥 앞에서 그렇게 촉대를 빼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뒤에 갑부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활용한다는 건 거의 가능하지 않다. 책은
아무래도 문자라는 큰 틀은 있지만 일단 황석영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건 없거든요. 황석영이고 뭐 박경리고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하고 같은 매체라고 해서 같이 볼 성향은 책이 매체 중에 조금 특별한 형태예요. 책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책하고 가족이라는 구조가 좀 독특한데 가족도 좀 독특하고요. 책도 아주 좀 독특한 매체고 가족도 독특한 사회 구조여서 지금 끊임없이 비판받는 거잖아요. 가족이 비판받는 게 거의 뭐 200년, 300년 되죠. 저는 아버지들 남자는 다 이미 떠났다고 봐요. 가족에서 떠났고 의미도 안 두고 뭐 기껏해야 애랑 좀 노는 것도 있지만 뭐 일단 책도 안 보고 뭐 안 하지 뭐. 그리고 거의 대중매체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따라가는 형태고. 보세요. 엄마들만이 애들한테 불량식품이나 컴퓨터 중독성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고 애를 써요. 엄마들이 일반적으로 그러죠. 아빠들 그 일반적으로 잘하네요. 괜찮아. 다 우리 때도 그랬어. 다 냅두면 다 이겨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논리죠. 그러니까 지금 가족이 거의 제가 말한 원형으로 엄마하고 자식하고 관계만 남은 상태인데 그것도 깨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거든요. 독서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뭐 듣기니 뭐 전자 매체니 계속 하는 거는 매체 중에서 책이 좀 독특하고 사회 구조에서 가족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거의 마지막 남은 거 성격? 그래서 그걸 깨는 거라서 그건 페미니즘에서 가족 구조를 되게 불편하게 보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무슨 책을 보니까 가장 비판하는 것 중 하나가 가족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고정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럼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동성애 가족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아빠들, 엄마들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의 전형적인 그 틀이 깨지니까. 근데 나는 그런 가족 구조처럼 책도 약간 매체 중에 조금 색다른 경우, 조금 다른 경우, 구전보다도 축소된 것이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사람이 문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했다 그러잖아요. 뭔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문자는 너무나 오래됐고 그나마 이 하층이나 이쪽 다른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서 책이라는 형태가 됐는데 이 미디어나 영상은 그런 하층 의견이나 소수 의견이 들어가면서 뭐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도구 자체 컨텐츠로만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거의 못 들어갔고 책은 들어갔지. 책은 그들이 글을 쓰잖아. 어떤 형태로. 물론 글을 쓰기 때문에 어느 선 이상은 가요. 그렇죠? 어느 선 이상은 하층들이 글자 모르는 사람이 쓰는 건 못하니까 어느 선 이상 가는 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 봐. 책은 오랫동안에. 근데 미디어는 들어오지도 않았고 하층 시각이나 제3의 시각, 소수 의견 시각이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것이 IT 산업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컴퓨터가 거대화되면서 거의 잡혀 있다. 거의 대부분인 유명한 사람은 다 남자죠. 남자들이 다 남자. 여자도 많지 않아요. IT 산업 쪽 여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 성폭력 나오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상당히 남성 문화거든요, 컴퓨터가. 컨텐츠는 여전히 아니지 뭐. 여자아이들 게임용으로도 많이 쓰고 그럴 정도로 컨텐츠는 아닌데 도구 자체가 그런 성격이다. 그래서 아닐 거다. 15분이네. 끝내겠네요. 끝냅시다.